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미디어 해설의 제목은 4대강과 정치보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썩 바람직한 제목은 아니지만 신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설을 계속할까 합니다. 조선일보 5월 23일자 일면 기사입니다. 제목은 네 번째로 4대강을 감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내리는 4대강 감사는 네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을 감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작은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인 논란거리를 만들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 가뭄 대책이나 잘 세워라.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을 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을 감사하라라고 한 지시와 함께 어떤 지시를 내려는가 하면 다음 달부터는 4대강 보에 수문을 열어라. 녹조가 심해서 그렇겠죠? 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즉각적인 농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밑에 신문 밑에 기사를 좀 더 보면요. 네.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농부들이네요. 공주의 농부들은 공주보는 강물로 농사를 짓는다. 우리 충청도 공주 사람들은 그런데 보에 물을 흘려버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볼까요? 예, 조선일보 역시 5월 23일자인데요.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이요. 이 사진은 저수지 사진입니다.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이라고 그러네요. 충청북도 진천의 저수지는 이미 말라서 이렇게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뭄이 심해지고 있고 농민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을 감사하라. 그리고 보의 문을 열어라 라고 지시했을까요? 신문 기사가 있네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을 옛날에 쓴 일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MB 이명박 대통령의 아주 감정을 드러낸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 중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치졸하게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뒷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얘기겠죠. 전 정권인 노무현 사람들을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권력을 동원해서 가장 가혹한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글쎄 이 가혹한 보복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 수수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국토를 망쳐놓았다라는 겁니다. 옆에 기사에는 이런 게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을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거다. 순서는 4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런 순으로 정치보복을 시작할 거다라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이거 정치보복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왔던 중앙일보입니다. 사설에
예, 5월 23일자 중앙일보 서설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네요. 4대강 감사는 정치보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접근해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녹지의 원인인지 환경적으로 접근해라라고 그 사설이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의 사설인데요. 보다 노골적이네요. 이렇습니다. 4대강 정책감사는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매일경제신문의 그 사설입니다.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조선일보도 사설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7년 동안이나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7년 동안이나 4대강 감사를 했고 이번에 노무현 정부가 하면 네 번째 감사다. 이 4대강 감사를 이렇게 네 번씩이나 조사하는 것은 돈키호테가 풍차는 괴물이다라고 공격을 했던 것 같이 그렇게 넌센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권의 그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보복은 아니다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그 말을 100%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중앙일보 사설에서 말했듯이 4대강 감사는 정치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감사를 해서 환경적으로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다라고 하는 논설이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 조선일보 5월 24일자 기사이네요. 교수 한 분이 칼럼을 실었습니다.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서동일 교수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4대강 수질 보호가 아닌 오염원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즉 보를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보에 흘러드는 물에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염원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컴퓨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화면에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여름 불청객 녹조 적조를 플라즈마로 없앤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그 연합뉴스이고요. 기사이고요. 5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대전에 있는 핵융합연구소의 기사가 핵융합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시죠. 네. 녹조, 적조 제거에는 화학약품이나 황토를 지금까지 살포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켰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라디칼이라고 하는 물질은 자연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그 녹조를 쉽게 녹조나 적조를 자연의 이 파괴 없이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욱더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그 장치의 장점은 4대강의 보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녹조와 적조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플라즈마 기술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대방 후보였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4대강 보의 그 녹조는 보를 만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보로 스며드는 흘러들어오는
인과 질소 때문이다. 인과 질소가 따뜻한 물을 만나면 녹조가 생긴다. 그 증거로 200일 이상이나 갇혀있는 그 소양강댐은 오염원이 흘러들지 않기 때문에 녹조가 적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학적인 사실에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 4대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그 소견에 대하여 비판을 하신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2008년도에 세계적인 투자회사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같은 불황이 올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돈을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풀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도 4대강 사업을 돈을 풀기 위한 사업, 즉 미국의 뉴딜 정책과 같은 동일한 정책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콜로라도 강에 후보댐을 만들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제목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에너지 학자가 쓴 책이고요. 이름은 물론 프랑스 이름입니다. 장-릭 뱅제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유명한 유럽의 에너지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2007년도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 원료는 언젠가는 고갈된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석유를 비롯한 화석 원료의 사용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아주 급한 그 화물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항공 화물을 이용하고 있는 그 화물 시스템이 다시 그 운송료가 저렴한 그 선박 항공으로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박도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름을 줄이면서 항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사용했던 돛이 다시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순풍일 때는 돛을 올려서 그 순풍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기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떤 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은 저 먼 그 대양에서 짐을 싣고 들어온 배가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밑줄을 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하천 교통 역시 아주 효율적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수로와 운하의 그 잠재력이 제한된다. 하천 교통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운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프랑스 북부와 유럽에서 진행 중이다. 여러분, 이 책은 2007년도에 프랑스의 에너지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은, 그리고 앞으로 그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국가가 되는 길은 하천을 이용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하천은 배가 짐을 싣고 운항을 해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 북부, 그리고 유럽에서는 하천의 운하를 다시 만들고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2007년도에 프랑스의 유명한 에너지 학자가 이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4대강 개발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운하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4대강에 운하를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1981년도에 문화방송에 입사했고 10여 년 동안을 MBC의 카메라 출동 기자로 일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 교통 문제를 취재할 때 그 물류를 담당하는 교수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젊었으니까요. 어이, 젊은 기자 나 좀 보지.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 이런 문제 고발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줄 아는데 이 기자,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환경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가 하천을 이용하는 길이야. 하천에 운하를 만들어야 돼. 하천을 이용하면 우리는 많은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고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 기자, 앞으로 카메라 출동을 할 때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의 운하를 만들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출발한 배가 한강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한강에 잠실 선착장까지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에너지 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토목공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취재 경험에 비추어 보아 4대강은 운하를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대강에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 운하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명박 대통령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4대강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운하는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운하 계획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야당은 4대강에 운하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4대강 개발 계획 자체를 반대했을까요? 여기서 또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야당이 말하지 못하는 4대강 반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을 복원했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고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은 정치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정치적인 지지를 많이 얻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리고 청계천 복원 덕분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야당이 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는지가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큰 사업 4대강을 개발하고 그리고 운하를 만드는 계획이 성공하면, 즉 청계천과 같은 효과가 나면
5년 후에 또다시 보수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야당이 4대강 개발을 반대하고 운하를 반대한 이유는 4대강 개발이 5년 후에 청계천 복원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그것이 보수 정권이 또다시 집권하는 그러한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야당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극렬한 반대에 이명박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운하를 포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4대강 사업이 본류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류 사업, 4대강으로 흘려드는 지천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4대강에 4자도 끊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본류로 흘러드는 지류의 수질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류의 질소와 인과 같은 많은 오염물질이 본류에 함유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녹조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녹조를 막기 위해서 4대강보에 물을 빼고 그리고 4대강보를 다시 없애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과학적이지 못한 발상이고 그리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도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해설을 그 신문 사설을 마지막에 소개해 드림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신문 사설인데요. 네. 매일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4대강 정책감사는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설 밑에 또 다른 제목의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설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80%에 달한다는 겁니다. 아주 높은 지지율입니다. 보기 드문 역대 대통령 중에 보기 드문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럴수록 자만을 경계하라. 즉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경제신문 사설 제목을 끝으로 오늘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강보의 수문을 열어라. 녹조가 심해서 그렇겠죠. 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즉각적인 농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밑에 신문 밑에 기사를 좀 더 보면요. 네.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농부들이네요. 공주의 농부들은 공주보는 강물로 농사를 짓는다. 우리 충청도 공주 사람들은. 그런데 보에 물을 흘려버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볼까요? 예, 조선일보 역시 5월 23일자인데요.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이요. 이 사진은 저수지 사진입니다.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이라고 그러네요. 충청북도 진천의 저수지는 이미 말라서 이렇게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작은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인 논란거리를 만들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 가뭄 대책이나 잘 세워라.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을 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을 감사하라라고 한 지시와 함께 어떤 지시를 내려는가 하면 다음 달부터는 4대강은 네 번째로 4대강을 감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내리는 4대강 감사는 네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을 감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미디어 해설의 제목은 4대강과 정치보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썩 바람직한 제목은 아니지만 신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설을 계속할까 합니다. 조선일보 5월 23일자 일면 기사입니다.